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후의 이자벨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밝은 세상, 저자는 더글라스 케네디, 페이지 수는 44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매우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빅픽처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아주 솔직한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틀에 맞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틀 안에 있는 한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절실하다면, 놓을 수 없을 만큼의 크기라면 양심이나 도덕,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꾹꾹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란 틀을 깨버리는 사람, 또는 결혼이란 틀을 깨지 않고 은밀하게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감정이 우선일까요? 사회가 만든 틀이 우선일까요? 오늘의 작품 오후의 이자벨은 이런 작품입니다. 가정이 있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육체만 탐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바람만 피워대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데요. 작품의 주인공 샘, 그는 21살의 미국인입니다. 12살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애정이 결핍된 채 성장했습니다. 그는 로스쿨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학을 했고 입학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프랑스 파리 여행을 하며 지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공허함을 느낄 때쯤 우연한 계기로 한 서점에서 열리는 출판 기념 파티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자벨을 만났습니다. 구불구불하고 풍성한 붉은 머리,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 보이는 녹색 눈,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에 몸에 딱 달라붙은 검정 원피스에 검스, 기다란 손가락 사이에 담배,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 뭐야? 유부녀잖아. 이자벨은 프랑스 여성으로 샘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은데요. 그녀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는 샘에게 자신의 작업실로 한번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넸고요. 샘은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두 사람은 거침없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거침없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일주일에 두어 번씩 이어집니다.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이거는요, 이자벨이 정한 규칙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눈에 띄지 않도록 작업실 오후 5시라는 자신만의 룰을 만들었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샘은 그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감정은 뭘까요? 육체의 쾌락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 섹스를 택한 걸까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을 원합니다. 서로를 원했죠. 이자벨에겐 남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영아 돌연사로 잃은 아픔도 있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자벨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샘은 반대였어요. 가정을 정리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길 기대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된 여행자와 유부녀의 일탈은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그의 여행이 끝난 후에도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간 샘은 로스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벨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던 두 사람. 얼마 후 이자벨은 딸을 낳았고 샘은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자벨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샘은 애인으로부터 이자벨만큼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며 혼란에 빠진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연락이 끊어졌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자벨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기, 나 지금 미국이야. 그녀는 변함없이 오후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하지마 이 개새끼야! 두 사람은 또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샘은 그녀에게 남아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다시 이별했어요. 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뇌수막염으로 위기를 넘기고 그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은 아이. 점점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거칠게 변해가는 아내. 당연히 이들은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고요. 결혼 생활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죠. 샘은 프랑스 파리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자벨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작품인 오후의 이자벨은요, 참 많은 생각 재료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저 섹스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 불륜소설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워요.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한, 하지만 정답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 그것.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진 정답에다가 개인의 감정을 들이밀면 오답으로 변하는 정답. 아무래도요, 이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느끼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사월이 아빠도 느끼는 점이 많았고요. 결말을 읽고 나서는 가슴이 심하게 뛰다가 멍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커밍아웃인데? 여보. 작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요, 일회성이 아닌 오랜 시간,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이자벨의 임신, 샘의 결혼 등으로 끊어질 듯 하다가 또 이어지는 두 사람.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가정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돈 문제, 임신, 출산, 양육, 부부관계 등 상당히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들이 나열이 되거든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이 두 사람은 평행선을 그리듯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또한 공감을 위한 큰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미국인과 프랑스인을 등장시켜서 문화의 대비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서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결국 바람 피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작품을 모두 읽고 나서 책 맨 뒤에 있는 번역가의 말씀을 읽고 나서야 차이점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문화 차이. 우선 프랑스인들은 결혼을 했어도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일단 이혼이라는 게 흠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결혼을 정리하고 자유롭게 다음 사람을 만나라,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정서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작품에 몰입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작가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감정선을 상당히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파울로 코엘료 이후로 이렇게나 여성의 마음을 잘 그려내는 남성 작가를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여기 있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현실 때문에? 욕구 불만족? 지겨워서? 아니면 그럴 때 마침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다면? 그런데요, 작품에서도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사랑과의 관계에서 결국 자신들의 문화 차이를 뛰어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연결만 되었을 뿐이지 시원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가정은 지키자. 아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라. 이런 문화 차이, 이 사이에다가 우리의 가치관을 쏙 집어넣어 본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외도를 권장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다 읽고 나서도 야, 이거 바람 한번 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아픕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독자마다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해석한 이 작품은 많이 아픈 작품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생각부터 감정, 가치, 이상으로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큰 작품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랑인지 불륜인지 그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해석하고 있는 동안 주인공과 이자벨은요, 중년, 노년에 들어섰더라고요. 작품 172페이지에 나오는 문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코미디야. 중요한 코미디.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지니까. 외도, 불륜으로 치부되는 이러한 관계를 평생 놓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오후의 이자벨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기에 은밀해야 했기에 더욱 절실하고 격렬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미성년자들에겐 추천하지 않을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